미국 대선이 D-7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. 지금 대선 상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에서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 집회가 있었죠.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뭐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특별히 경합주에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해리스를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뉴욕에 가서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계획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뜻밖의 변수가 생겼어요. 그게 뭐냐 하면은 토니 힌치클리프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이라고 그래요. 이 사람이 유세 지원이 있죠. 뭐 연설,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좀 야한 농담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말하면서 쓰레기 섬이다.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.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. 선거 유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호재죠.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기회를 잡았다. 그래서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다.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유세는 말로 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잘못하면 표를 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. 지금 펜실베니아 거기가 이제 경합주인데 펜실베니아를 이제 먹으면 확실히 승리하도록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거기 선거인단이 19석이 있고 근데 펜실베니아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인구가 48만 6천 명이라고 그러네요. 주 인구의 3.7%가 된다. 그러니까 이거 48만 6천 명이 다 투표권이 있지는 않을 테고, 뭐,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있다고 하고요. 뭐, 아이들도 있고, 뭐, 이럴 테니까, 뭐, 절반 넘을 것 같은데, 한 뭐, 20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이 발언에 반감을 느끼고 돌아서면, 펜실베니아가 괜찮겠는가?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.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드디어 옥토버 서프라이즈다. 드디어 호재를 만났다. 그래서 막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푸에르토리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학부형이고 우리의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. 거기가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 그러면 누가 좋겠냐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이 어떤 변수를 일으키려나 하는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. 푸에르토리코는 여기에 사각형으로 붉은 박스 했죠? 여기 이 위치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애미에서 여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까지 1000마일이라고 그래요. 1000마일. 엄청나게 먼 거리죠. 이게 어떻게 이제 미국 땅이 되었느냐, 미국령이 되었는데요.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1493년 콜럼버스가 이제 인도로 가는 줄 알고 서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섬을 만나게 됐죠. 그 섬이 이제 푸에르토리코예요. 그때는 그 이름이 없었으니까 원주민은 살고 있었대요. 이름을 세례 요한 섬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507년에 스페인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건너와서 살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1520년도에는 여기를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. 그 푸에르토리코는 이름이 부유한 항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. 면적이 9,000제곱킬로미터, 인구는 333만 명, 수도는 산 후안, 후안이 잔을 말하는 거예요. 요한. 성경에 나오는 산은 세인트, 뭐 성 이런 뜻이고 여기 요한 도시 이름이 수도 이름이 요한시입니다. 그런데 쭉 그 스페인 명으로 스페인 땅으로 계속 왔는데 1898년에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스페인이 졌죠. 그래서 해외에 있는 스페인 영토를 미국에 이제 다 넘기게 되죠. 그래서 이 푸에르토리코도 미국에 편입이 됐습니다. 미국령으로 편입이 됐고 20세기 들어와서 1902년도에 미국 자치령이다 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. 그리고 1952년에는 미 연방국 지위다, 뭐 커먼웰스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. 아직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아닌 거예요.
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커먼웰스를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. 자유연합주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주는 아니고 주보다는 좀 단계가 낮은 미국의 행정 자치 주가 되었습니다. 또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,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경합주 있죠. 스윙 스테이트,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그런데 많이 이제 건너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코미디언이 그만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고 또 그 사람들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또 라티노들 있잖아요. 남미에서 올라온 분들이 뭐 그 푸에르토리코가 그 쓰레기 섬이야? 그 우리는 뭐야?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돌아설 수가 있겠다. 그리고 또 흑인들이라든지 유색인종들이 돌아설 수가 있다. 이런 이제 실수가 났어요. 이 실수가 잘 이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10월 29일이잖아요. 10월 29일에 대통령 선거 7일 전이 되는데 D-7이 되는 거죠. 2016년도에는 보니까 다 푸른색이죠. 푸른색이고 오하이오하고 조지아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죠. 다들 전국적인 그 지지율 그런 걸 보고 클린턴이 이번에 대통령 된다고 주류 언론들이 막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만은 또 실제로 이 경합주 여기 오하이오는 지금은 경합주로 안 들어갔는데 그때는 오하이오도 경합주로 들어갔고요. 그다음에 플로리다도 경합주에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클린턴이 대부분 이겼다고 발표가 났는데 트럼프는 두 군데밖에 이기지 않았다고 났는데 실제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, 여기서.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대통령이 됐습니다. 2020년 10월 29일 D-7, 7일 전에는 이 경합주가 대부분 바이든이 이긴다,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오하이오하고 아리조나는 타이다, 동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완전히 푸른색일 때는 바이든이 이겼지만 전국적 지지율이 7.4% 되니까 이겼잖아요. 클린턴은 4.6% 전국 지지율을 얻었는데 트럼프한테 졌어요.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두 군데만 붉은색이 있다 그래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. 민주당이 진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게 샤이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10월 29일 날 대선을 7일 일주일 앞두고 살펴보니까 다 붉은색이에요. 그리고 내셔널 전국 지지율도 트럼프가 0.1%가 높다. 그러니까 여기 4.6% 민주당이 높아가지고는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. 7.4 정도로 민주당이 앞서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샤이 트럼프 현상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. 트럼프가 약간 이기는 걸로 나와요. 다른 데 보니까 트럼프가 뭐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지금 이 통계는 수십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그 여론, 지지율 조사한 거 있죠?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0.1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뭐 4% 앞섰다고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3%, 뭐 그러니까 3% 뒤떨어졌다, 뒤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런 걸 다 평균 내니까 평균은 오히려 0.1% 정도 리드하고 있더라. 표를 더 많이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있다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걸 보고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. 또 이 경합주를 살펴보면 여기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경합주를 빼앗기면 지는 거거든요. 경합주에도 보니까 다 붉은색이었는데 지금 오늘 미시간에서 해리스가 0.3% 이긴다 이렇게 나왔어요. 어제까지만 해도 미시간에서 트럼프가 0.1% 이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해리스가 미시간을 회복했네요. 탈환을 했네요. 이 정도로 쭉 가면 미시간에서만 지금 해리스가 이기죠.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전국 지지율 추입니다.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해리스가 좀 높았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역전이 됐죠. 트럼프가 좀 올라가고 있고 해리스는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어요. 내려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
해리스가 지금 동력을 상실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떨어질란지 이렇게 갈란지 모르지만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 바람이 그렇게 분다는 건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추이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죠. 이게 이제 전국 지지율이 지금 변화가 생긴 거고요. 트럼프가 0.4%만큼 앞서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 기관들을 쭉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 사실 이 밑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. 이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방송도 있고 뭐 대학 기관도 있고 이런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만 전문을 하는 기관이잖아요. 이런 데가 오히려 정확합니다. 이는 틀리면 자기들은 회사가 타격이 커요.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데 더 공신력을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여긴 이긴다고 그래요. 근데 여기 뭐 여기는 트럼프가 이긴다, 해리스가 이긴다 이렇게 나왔죠. 네,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 밑으로 더 리스트가 더 있습니다.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 배틀그라운드, 톱 배틀그라운드.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7개의 스윙 스테이트. 요게 이제 어저께 통계입니다. 10월 28일. 트럼프가 다 이긴다. 0.9%만큼 평균 전체적으로는 이기는데 이 7개 주에서 다 이긴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해리스가 미시간을 탈환했네요. 0.3% 해리스가 이긴다. 이거 갖고는 안 돼요. 어디를 탈환해야 되냐면 이 펜실베니아. 왜냐면 여기가 19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배틀그라운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를 살펴보면 트럼프는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. 48.4%쭉 유지해가고 있고 해리스는 내리막길이었어요.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유지되고 있네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코미디언이 거기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공화당이 아차 싶고 민주당에서는 얼씨구나 기회가 왔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용해서 공격을 하겠죠. 그래서 처음에 해리스가 215, 트럼프가 219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계산을 하고 다른데 약간 차이 나는 거는 왜 나느냐면은 요 미네소타 있죠. 미네소타 여기가 이제 팀 월즈가 주지사잖아요. 요 미네소타가 애매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10석이 걸려 있는데 요 10석을 해리스 쪽에 주면은 225가 되죠. 그죠? 거기다가 여기 네브라스카 여기 한 석이 더해지면 226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미네소타 10석, 네브라스카 한 석 이렇게 돼 있죠. 네. 그렇게 해서 지금 226석까지 해리스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. 캘리포니아는 뚜껑을 안 열어봐도 그냥 알아요. 여기는 뭐 선거인단이 54명인데 해리스에게 표각하게 돼 있어요. 이쪽 서해안은. 그러니까 뭐 여기는 확실한데 그래서 블루월이라고 그러잖아요. 여기는 아마 여기는 민주당으로 넘어가긴 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보고 여기 스윙 스테이트를 다 여기 있죠. 스윙 스테이트 이것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226 대 312. 근데 지금 위스콘신이 해리스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여기 몇 석을 더 해줘야 돼요? 요게 10석이잖아요. 10석을 더해주면 236이 되죠? 네. 그리고 여기 236이 돼야 되는데 여기 241이 아니냐. 그죠? 아까 미시간을 해리스가 0.3% 지금 이기고 있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해서 뭐 통계대로 된다면 해리스가 241, 트럼프가 297. 아직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. 근데 펜실베니아가 지게 되면은 참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. 뭐 이런 데도 다 바람이 같이 불어가지고 푸에르토리코 출신 사람들, 라티노 사람들이 등 돌리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베팅 사이트, 홀리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낸 통계인데요. 트럼프가 66.1%만큼 승리의 확률이 있고, 해리스는 34%더죠. 34%만큼의 승리할 확률이 있다. 그러니까 2배 이상 트럼프가 더 많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트럼프에다가 이쪽에다 돈을 건다 이거죠. 근데 지금 트럼프 쪽은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. 해리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.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. 자, 이것은 이제 그 추이를 보면 트럼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해리스는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지금 트럼프가 승기를 굳혔는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에서 그 한 집회에서 사실 거기는 뭐 안 해도 되는 데인데 거기는
해가지고 뉴욕이 뭐 공화당으로 돌아올 때는 쉽지 않을 텐데 좀 여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했었는데 그만 그 코미디언 한 사람이 유세 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당사자들 그로 돌이킨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죠?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. 또 상황이 생기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